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칼슘제 먹으면 속 아프다 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간의 칼슘 흡수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역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칼슘제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칼슘제들은 동일한 성분들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칼슘제 검색해보세요. 만원대의 저렴한 칼슘제부터 쭉 나오는데 대부분 무엇으로 된 칼슘제인가? 대부분이 해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 해조칼슘을 많이 살까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된대요. 해조칼슘은 굳이 화학식으로 쓴다고 하면 CaCO3에 적합합니다. 바로 탄산칼슘이죠. 이 탄산칼슘은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석회 덩어리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조칼슘이 그냥 탄산칼슘보다야 장점이 있죠. 엄연한 차이는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조개 껍질 같은 석회를 기반한 곳에서 추출을 하는데 해조칼슘은 보통 홍조류 중에서 석회화된 해조류를 사용한다고 해요. 바닷속에서 너풀너풀거리면서 여러 미네랄들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이 해조류들이 90% 이상의 미네랄을 줄기에 저장한 채로 죽는데요. 그걸 가공해서 칼슘제로 만들면 해조칼슘 따란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중금속 함유율이 굉장히 적겠죠. 하지만 칼슘은 천연이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나오는 카드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모든 칼슘은 천연이기 때문이죠. 칼슘은 미네랄이니까 못 만드니까. 아무튼 그에 반해서 탄산칼슘은 탄산칼슘만 있고 해조칼슘은 미량이긴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면역에 좋은 아연, 철, 실리카 같은 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의 해조류들의 성분 조사를 한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자연 상태의 해조류는 1.8에서 2%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해조칼슘제는 석회화된 해조류를 고온 처리나 산세척 등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해서 회분, 애쉬만 추출하게 됩니다. 이 회분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고 이것이 해조칼슘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분 검사를 해보면 탄산칼슘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탄산칼슘보다야 해조칼슘이 낫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해조칼슘은 탄산칼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럼 해조칼슘은 어차피 탄산칼슘이면서 이름만 바꿔 파는 거냐?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조칼슘을 까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한 거예요. 이런 탄산칼슘, 해조칼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칼슘제들이 저렴한 가격에 칼슘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브로너라는 박사의 논문 내용에 보면 칼슘의 흡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십이지장과 소장에서의 흡수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트랜스셀룰러 능동수송과 파라셀룰러 수동 확산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능동수송은 십이지장에서 세포 내부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ATP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세포가 쓰는 에너지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이온은 세포의 바깥보다 안쪽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세포 안에 들어온 칼슘 이온을 혈액 쪽으로 내보낼 때 이 농도 차이를 이겨내고 칼슘 이온을 밀어내기 위해서 ATP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수송의 3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 칼슘 이온이 칼슘 채널로 들어와서 2단계 세포질 내에 칼슘이 이동합니다. 2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칼슘은 이온 상태에서 반응성이 엄청 강해서 그리고 전기도 엄청 잘 통해요. 얘네가 그냥 돌아다니면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딘이라는 단백질이 칼슘 이온 이놈들 멱살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3단계 ATP를 포함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바깥에는 혈액이 있는 거죠. 수동 확산은 세포 사이 틈을 통해 확산되는 건데요. 소장에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포 사이 틈, 정션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농도 차이만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냥 장 안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소장으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골밀도 빨리 올려야지 하고 칼슘제 많이 드셔봤자 능동수송에 중요한 단백질들의 발현이 감소하고요. 수동수송은 장 전체에 걸쳐서 특히 회장 말단부에서 작동하는데 칼슘 농도 차이만 있으면 자동으로 확산되지만 이 수동수송에는 흡수량에 제한이 있고 흡수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장 점막을 자극하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오히려 다른 미네랄 흡수 방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칼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두 가지 흡수 경로 모두에 좋지 않은 겁니다. 능동수송과 수동수송 모두 결국엔 혈액으로 칼슘 이온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이시라면 혈중 칼슘 농도랑요, 또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비타민 D에 엄청난 의존을 하니까 혈중 비타민 D 농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D를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12지장 위쪽인 위장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어차피 12지장이랑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칼슘이 아니라 칼슘 이온에 대해서 얘기했죠. 12지장도 소장도 모두 칼슘 이온이어야만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드신 해조칼슘, 구연산 칼슘 그런 게 위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이 위산과 만나게 되면 염화칼슘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염화칼슘이 수용성이라 체내 흡수가 가능하고요. 물은 물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게 가스라서 트림이나 복부팽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된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CA2 플러스인 칼슘이온과 염화이온 Cl-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칼슘제를 드실 때는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위산으로 칼슘 분해하고 분해된 염화칼슘을 녹일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칼슘제 드시고 속이 안 좋으신 이유도 드시는 물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만 좀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써 조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속 안 좋은 게 완화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칼슘의 이온화 과정은 강력한 위산이 있어야 하는데요. 위산 pH 농도가 1.5에서 2 정도면 탄산칼슘, 해조칼슘 같은 애초에 소화가 어려운 칼슘 형태를 먹어도 100%는 아니지만 위산이 강력하니까 칼슘 이온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태 말씀드린 이 논문의 내용은 칼슘제가 이온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그냥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밑으로 도로 나갈 거니까요. 칼슘 이온 채널로 못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통 칼슘제가 80%가 도로 나가요, 화장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치고 팔짝 뛰죠. 돈 들여 먹었는데 속은 안 좋고 골밀도도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칼슘 제형에 따라서도 소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칼슘제들이 태블릿, 정제형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공복에 칼슘제를 드시게 되면 얘가 음식이 왔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칼슘제가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소화 안 되는데 속이 아픈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주로 식사를 하시면 2시간, 4시간을 위장에 체류하는데 액체 같은 것들은 15분에서 30분이면 다 내려간다고 해요. 체류 시간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위산이 어떻게 돼요? 인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노화돼서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그냥 체질 자체가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해조칼슘 같은 소화가 힘든 칼슘제들은 젊으신 분들이 보충제로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지금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빠르게 칼슘 흡수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논문의 칼슘 흡수 기전을 요약하면 음식물이 장을 지나가는 시간은 약 3시간인데 12지장에서는 단 몇 분만 머무르고 소장의 후반부, 회장 등에는 2시간 정도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 위쪽의 초반부에서 능동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야 하는데 머무르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또 이 기능이 줄어든다는 것이 주 요점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자연적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애초에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 칼슘 종류를 나열해서 소화 부담에 대한 정도와 평균 흡수율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가장 소화 부담이 큰 것은 탄산칼슘입니다. 그 다음이 해조칼슘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질은 탄산칼슘이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게 많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낮은 칼슘 성분은 구연산과 젖산칼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부담이 거의 없는 칼슘이 있는데 이온화 칼슘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이온화가 된 칼슘인데요. 먹기 전에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는 거죠. 탄산, 구연산, 해조칼슘 같은 건 몸에 들어가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온화가 되어야 그 칼슘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온화 칼슘은 몸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의 칼슘 형태입니다. 얘는 위산 pH 농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칼슘 흡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칼슘 흡수를 잘 해준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칼슘제로서 할 수 있는 건 얘가 다 해준 거예요. 거의 뭐 떠먹여주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해조칼슘 같은 칼슘제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물을 좀 더 많이 드셔보시라는 것. 칼슘 흡수는 십이지장과 장에서 하지만 이온 칼슘 제외하고 다른 칼슘제 흡수를 위해서는 위장에서 칼슘 이온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인간의 몸은 칼슘 흡수를 원활하게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더군다나 나이 들기 시작하면 항상 칼슘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소화 능력이 안 좋아지니까 아무 칼슘제나 드시게 될 경우에 이 칼슘제를 이온화를 시킬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오늘은 칼슘 흡수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칼슘제 속 쓰려서 못 드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